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입니다. 지은이 김훈아, 리더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김훈아님은 서울에서 20년간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의 표준치료와 식이요법, 보충제 등의 대체요법 치료를 합한 최신의 통합요법으로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폐암 사기였던 80세의 부친까지 6개월 만에 암이 깨끗이 사라지는 쾌거를 올려 그 치료 과정을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눈부신 의학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갈수록 암 환자는 늘어만 갑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매일매일의 일상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자는 크게 병원의 표준치료와 이후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체요법 치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둘 다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병원 치료 후 식이요법과 생활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단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꼭 숙지하셔서 실천해보면 좋을 정말 알찬 정보들이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암 진단 기술의 발달과 수술, 항암, 방사선의 표준 치료를 통해 영기에서 3기 암의 생존율은 30년 전보다 훨씬 올라갔다. 그러나 말기암의 생존율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답보 상태이다. 말기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유방암 2기 환자로서, 또한 암 환자를 상담하는 약사로서 이런 현실이 무척 답답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폐암 사기 진단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빠를 살려내야 한다는 목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고 어떻게 해서든 과학적이면서도 지름길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아빠의 폐암으로 인해 새로운 소명이 내게 주어졌다. 말기암을 공부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서 환자들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물론 말기암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암 환자에게 말기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치료 방향을 정하고 표준 치료의 한계점을 이해하며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의 식이요법, 혈액검사의 수치 변화, 보충제, 천연물요법, 그리고 CT 검사지 결과까지 상세하게 투병 과정을 담았다. 80세 사기 암 환자도 불과 6개월 사이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읽는다면 독자들도 충분히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기암은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가 관건이다.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를 소개하고 항암 치료의 개념, 부작용, 내성을 이해함으로써 환자들이 표준 치료에만 전부를 걸지 않도록 안내한다. 세계적 치료 방향이 통합 치료를 표방하는 것과 논문을 근거로 천연물 복합제를 소개했다. 또한 항암 부작용을 한방 방제로 다스릴 수 있다. 오롯이 병원 치료만 바라보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혈관 신생을 억제함으로써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보충제와 식이요법을 소개했다. 말기암 환자의 영양 결핍을 채워주는 보충제 요법을 통해서 악액질을 막고 빠르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이므로 말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암세포는 하나의 표적을 차단하면 다른 신호 전달을 이용하여 증식하므로 다중 표적을 동시에 막는 치료법이 중요하다.
발병 초기 3개월의 사활을 걸고 치료에 집중하여 암세포를 제압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항암제로 최대한 암세포를 먼저 사멸하고 만약 항암제의 내성과 부작용이 발현되면 과감히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대의학과 천연물 요법을 함께 쓰는 통합요법을 통해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볼 것이다. 나는 5년 전에 유방암 2기로 투병을 시작했다. 5년여 동안 암에 관해 공부하고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병행하며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인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나의 부모님은 투병 기간에 든든하게 지지해 주셨고 항암 일정에 맞춰 밑반찬과 김치 등을 챙겨주셨다. 그런 중에 2021년 친할머니가 103세로 소천하셨는데 우리 가문은 건강장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5년 전 내가 암에 걸리자 엄마는 아빠 건강이 염려되었는지 얼른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독촉하셨다. 전신 CT를 찍어서 혹시 모를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거듭 말씀하셨다. 검사 결과 아빠의 장에서 3cm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이었다. 우리 가족은 영기암이어서 다행이라며 안심했었다. 그 당시에는 암에 관한 공부를 막 시작할 때여서 유방암에 관해서만 집중했었다. 만약 지금 아빠가 영기암이란 진단을 받았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보충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드렸을 텐데 아빠는 영기암이었지만 간단히 대장 내시경으로 떼어냈기에 본인이 암 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런데 아빠는 5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 있었다. 식사 후엔 슬그머니 사라지셨는데 알고 보니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셨다. 이런 생활 습관은 엄마와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가 일절 복용하는 약도 없이 103세에 2주 정도 앓으시고 자듯이 세상을 떠나셨기에 아빠도 할머니 유전자를 받아서 건강할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엄마로 인해 아침 한 끼는 야채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식으로 빵, 떡, 과자, 과일을 많이 섭취하여 암을 판정받은 즈음에는 혈당이 조금씩 상승했다. 2021년 12월 3차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부터 아빠가 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엄마와 함께 아침 운동 가는 루틴을 하지 못하는 날이 생겼다. 엄마는 낮에 자꾸 잠을 자는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빠는 몸이 피곤하다고 하셨고 운동량과 식사량도 줄어들었다. 키 167cm에 체중이 72kg이었는데 4월에는 67kg이 되었다. 그때가 돼서야 엄마는 아빠의 체중이 많이 줄어든 상황을 내게 알리셨다. 친정집에 와서 아빠의 혀를 살펴보니 가운데에 새까만 흑태가 끼어 있었다. 한의학적으로 혀는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는데 말기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흑태였다. 아빠의 병원 검사 결과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담배는 오래 피웠지만 기침도 숨이 차는 증상도 없으셨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던 아빠였다. 종합병원을 거의 매달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폐도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암이 이미 우측 폐는 6.7cm, 좌측 폐는 3.5cm, 간의 전이는 2.5 곱하기 1.5cm의 제곱, 머리 뒤통수와 갈비뼈 밑의 피부 전이와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였다. 진단명은 4기 폐암 중 비소세포 폐암이고 그중 편평세포암이었다. 4기 폐암이 주는 무게감은 너무나 컸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이고 항암제 내성과 부작용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암이라는 건 어렴풋이 아셨지만 정확한 상태는 모르셨다.
가족 중 누구도 아빠에게 사기 폐암이고 전이가 여러 군데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사기 환자의 처음 3개월은 0에서 2기 환자의 3년과도 같은 시간이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환자가 정확히 본인의 병기를 알고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올라간다. 내가 그러했듯이 살고자 하는 의지, 삶에 대한 갈급함을 아빠에게서 끌어올려야 했다. 아빠의 치료 계획이 나왔다. 세포독성 항암제 2가지 총 4회와 면역 항암제는 최대 2년을 맞는 것이다. 3주마다 투약하고 처음 4회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맞는 것이다. 두세 달마다 CT 촬영을 해서 항암제 반응을 평가하기로 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이 항암제가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80세의 몸으로 단독 요법도 아니고 3가지를 동시에 투여하는 항암제라니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엄마에게 식이요법을 지도했다. 그동안은 식단에서 뺄 것과 추가할 것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빠가 좋아하는 단 과일, 찐빵, 떡 종류, 식용유 사용과 고기를 식단에서 제하게 했다. 나는 아빠의 로션, 샴푸, 립스틱, 치약, 통증에 쓸 크림 등 완전히 기존 제품은 치워버리고 항암 환자용으로 천연 제품을 보냈다. 15가지가 넘는 보충제를 보내어 아빠가 항암 일주일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암이 오게 했던 외부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꾸었다. 말기암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초조해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귀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암이라고 여겨진다면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을 빠르게 교정해야 한다. 또 가족이 온 힘을 합해야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의 암투병으로 부모님은 야채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한 끼 정도를 이 식단으로 유지해 오셨다. 똑같은 보충제를 써도 어떤 환자는 간 수치가 오르고 어떤 환자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다. 그 이유는 식단의 차이에 있다. 인스턴트식, 기름진 튀김, 치킨류, 야채가 없는 식단을 하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천연물을 써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환자는 몸의 소변의 pH 수치가 산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암세포 자체에서도 젖산을 많이 내뿜기에 점점 산성화가 되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암 식단은 야채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이다. 얼마나 간단한가? 엄마는 5일치의 야채 식단을 한꺼번에 준비했다. 이것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워 먹으면 된다. 매일 야채를 씻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항암식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표에 있는 항암 작용이 있는 야채를 최대한 포함한다. 식단에는 철저히 식용유, 설탕, 밀가루, 붉은 고기를 완전히 배제했다. 아침 식단: 사과 5개, 토마토 7개, 당근 4개, 오이 3개, 비트 1개, 양배추 2분의 1, 브로콜리 1개.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는 삶는다. 나머지 야채와 함께 넣고 믹서기로 간다. 아침에 그릇에 담아 야채 동결가루를 2스푼 넣는다. 유기농 동결가루, 신선초, 케일, 밀싹, 보리 새싹, 미강. 여기에 1등급 삶은 달걀 1~2개, 찐 단호박 또는 고구마, 견과류, 호두, 아몬드, 오곡 미숫가루, 보리, 귀리, 현미, 검정콩, 찹쌀 1스푼, 그리고 양파즙 1포이다. 과일은 바나나, 포도, 복숭아, 그리고 찐 마늘을 으깨서 꿀에 넣어 병에 저장한 것을 한 수저 먹는다.
아침에 대략 20가지 이상의 항암푸드를 한 끼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포 독성 항암제를 맞은 후 일주일은 울렁거림으로 식사를 많이 하기가 힘들다. 이때 주로 아빠가 많이 드셨던 음식은 누룽지이다. 찰보리, 현미, 흰쌀, 검정콩으로 밥을 해서 프라이팬에 직접 눌러서 많이 만들어 놓는다. 식사하기 힘들 때 따뜻한 현미 누룽지가 체온을 올리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처음에는 위와 같은 식단을 제공했을 때 약간의 불만을 표현했다. 이전의 습관은 하루에 믹스커피 2-3잔, 간식으로 아주 달콤한 빵, 떡, 과자 등이었다. 담배를 끊었지만 달짝지근한 기호 음식 끊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암세포 성질에 관하여 설명했다. 아빠 4기 폐암인데 전이암이 있다는 것은 0에서 2기 암세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이된 암세포는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아빠 머리 뒤통수 조그만 염증이 한 달 사이에 골프공만 해졌지요. 전이암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급속히 자랍니다. 해결책은 전이암 세포가 싫어하는 먹이만 주어야 합니다. 아빠에게 디자이너 푸드를 알려드리고 이 표에 있는 식물들이 암세포가 싫어하는 야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니 금방 이해하셨고 입에 쓴 음식, 먹기 싫은 음식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다. 이러한 식단은 종양의 성격을 악성에서 온순하게 바꿀 수 있다. 암에 걸린 동물에게 과도한 설탕 섭취는 수명을 단축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아빠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하지 않는 것을 먹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마시고 싫은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제시했다. 4기 환자에게 녹즙을 추천하는데 보호자가 준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다. 그러나 2기 환자였던 나는 녹즙 준비가 너무 힘들었다. 그 녹즙을 마시는 것도 고역이어서 몇 번을 버렸다. 그래서 간편하게 선택한 방법이 유기농 동결가루를 타서 마시는 것이다.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일반식을 하면서 유기농 동결가루를 물에 타서 자주 마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채 섭취의 극대화이다. 항암 중의 말기암 환자는 생야채를 갈아 먹기가 힘들다. 소화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스프 형태로 만들어 자주 마시면 된다. 식이요법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가족들의 이해가 치유의 첫걸음이다. 몸의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환자의 음식에 간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죽염으로 간을 하고 천연 간장, 고추장, 된장으로 양념한다. 설탕 대신 매실이나 유기농 꿀을 사용한다. 마늘, 생강, 후추, 고추는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으니 많이 사용해도 된다. 병원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식이요법을 하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항암제를 견뎌내게 된다. 식단은 간단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식용유,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붉은 고기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암의 치유가 빨라진다. 병원에서는 식단 지도가 너무나 단순하다. 호중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단백질 공급에 집중하게 한다. 말기암 환자가 우유를 마시고 유제품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를 쓰면 암은 급격히 전이되고 자라난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는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1등급 유기농 달걀을 삶아서 1일 2개를 섭취하고 바다에서 나는 전복, 문어, 황태, 기타 흰살 생선으로 보충한다. 암세포 표면에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수송체가 정상세포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많다. 철저히 잡곡식을 하고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는 식단을 피해야 한다.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면 상처로 인해 근접 장기로 암의 전이 위험이 있다는 논문 결과가 있다. 유방암을 유발한 쥐에 조직검사를 시행했을 때 폐로 전이가 쉽게 일어난다는 내용이다.
조직에 상처를 주면 이 조직을 복구하는 신호체계가 실행된다. 지혈하는 혈소판이 혈관 내에서 암세포를 싸고 면역세포를 속이고 암세포 이동을 돕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 검사를 하기 전후로 암세포 이동을 억제하는 천연물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기암 환자는 어느 때까지 항암제를 맞을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과 급격한 체력 저하와 체중 감소를 겪으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잃는 것이 많다고 본다. 힘들면 항암제를 중단하고 다시 몸을 추스리고 체력을 키우는 다른 요법들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빠는 15가지의 보충제와 천연물 알칼로이드 복합제를 함께 썼다. 그랬기에 부작용은 거의 없이 항암 5번을 거뜬히 80세에 해낸 것이다. 4차에 걸친 세포 독성 항암제도 50세인 나보다 수월하게 해내셨다. 아빠가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한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이요법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끊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육류, 우유, 유제품, 밀가루, 설탕, 식용유를 식단에서 배제했다. 야채 10가지 이상과 잡곡밥, 생수 마시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이다. 둘째, 살아야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을 더 살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아빠는 50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셋째, 결핍된 영양소는 15가지 보충제로 채웠다. 나의 스승님은 마법의 탄환은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어떤 한 가지로 암을 치료한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른 사람이 이것 먹고 나았다라는 소리를 따르면 안 된다. 죽염, 액상칼슘, 미량 미네랄, 천연 비타민 A, D, E, K, 셀레늄, 녹차 추출물, 후코이단, 액상 오메가3, 클로로필, 베타글루칸, 효소제, 퀴노아 단백질, 커큐민, 아로니아, MSM 등이다. 너무 많은가? 그렇지 않다. 이 많은 종류를 복용하고도 간 수치는 더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엄마의 식사 준비다. 항상 신선한 재료로 입맛 없어 하는 아빠에게 맞춰서 요리하셨고 나의 지시대로 식단을 준비하셨다. 많은 종류 보충제를 먹기 싫어하는 아빠에게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다. 하나의 팁은 보충제를 아침 야채 수프에 10가지 이상을 다 타버렸다고 한다. 아빠는 자신이 몇 가지를 복용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내가 쓰는 보충제는 천연에 가까워서 식사처럼 복용해도 되는 것이기에 가능했다.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암 환자는 혈당이 치솟는 식사를 피해야 한다. 흰 쌀밥, 흰 밀가루, 단 과일, 단 케이크 종류를 피해야 한다. 인슐린 분비가 암의 전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 포화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암세포 증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기름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는 미토콘드리아의 유동성과 기능에 손상을 준다. 포도당과 글루타민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는 오래 생존하게 된다. 세포막의 유동성이 좋아야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가 섭취한 기름 중 오메가3 함량이 높아야 인지질의 유동성이 좋아지고 오메가6가 많을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진다. 말기암 환자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난 시간 고정된 환경이 나에게 이미 독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환경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 변화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이것을 건너뛰고 병원의 수술, 항암, 방사 치료에만 의존하는 건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말기암이 표준 치료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말기암 후 5년 생존율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말기암 환자라면 식생활에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자연치유를 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산으로 들어가서 산나물을 먹고 맨발로 걷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다가 어느새 암이 사라졌다고 한다. 대부분 환자는 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자연치유만 한다는 건 본인의 의지와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치료 후 정확성도 떨어진다. 이 책에서는 현대의학의 수혜를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고 정상세포의 손상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논문으로 증명된 천연물질을 복용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충제로 체력을 유지하면서 투병을 해나가는 것이다. 항암제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로 구분된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표적 치료제는 신호 전달 수용체를 공격하므로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사멸요법이었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에 작동하지 않는 면역 세포를 깨우고 면역 균형을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인체의 세포는 60조 이상인데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하여 DNA 복제 오류로 인한 돌연 변이가 누적되게 된다. 보통은 면역계가 이 돌연 변이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이를 면역 감시라고 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면역 감시를 통해서 암세포 발생 속도보다 제거하는 속도가 빨라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암세포는 면역 감시를 속여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는데 이것을 암세포의 면역 회피라고 한다. 이때부터 암세포는 급격하게 자라게 되는데 깨진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면역 항암제이고 면역 관문을 억제해서 T세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암제가 잘 들어서 환자가 희망을 보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암이 자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합요법이다. 항암제, 영양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충제, 각 암세포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천연물 복합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이다. 암세포에는 휴면기에 있는 암 줄기세포가 남아있어 항암과 표준 치료가 끝난 후 1년에서 10년 후에 암이 재발할 수 있다. 특히 유방암은 재발 시점이 10년이 훨씬 넘어가도 재발한다. 그러므로 암의 재발을 높이는 암 줄기세포 잔존 여부를 아는 것이 치료 효과를 올려줄 수 있다. 각 종양 유형에 신뢰성 있는 암 줄기세포 바이오마커를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진정한 치료의 끝은 암 줄기세포의 완전한 소멸이기 때문이다. 유방암 환자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된 콩, 석류, 아로니아, 아마씨 등을 섭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수용체는 바로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이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성분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콩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9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콩을 10mg씩 섭취를 늘릴 때마다 유방암 발병률이 3% 낮아진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콩, 베리류, 아마씨, 석류, 알로에를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천연물 제제로는 갈근과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알로에, 퀘르세틴,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방암 양성 환자인 나는 겨울에는 검정콩을 즉석 두유기로 20분 만에 아침마다 만들어 마신다.
콩의 제니스테인이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제로 작용한다. 삼중 음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막는 것도 제니스테인이 역할을 한다. 말기암과 전이암에 있어서 배아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하여 체세포로 발현하는 데 천연물이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천연물이 제니스테인, 콩, 갈근, 레스베라트롤, 알로에, 대황, 베타카로틴, 당근, 퀘르세틴, 양파, 설포라판, 브로콜리이다. 아마시의 리그난도 타목시펜과 병용 시 항암 효과가 상승한다. 제니스테인은 티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여 세포 신호 전달을 차단하고 암의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 제니스테인은 콩에도 들어있고 갈근에도 함유되어 있다. 제니스테인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니스테인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고 몸에서 흡수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항암 성분이다. 제니스테인을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하면 혈관 신생 억제 효과로 몸의 방어 체계가 균형을 잡게 된다.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쓸 때 단독 요법보다는 천연물 제제, 특히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커큐민, 에모딘, 베르베린을 같이 투여하면 다핵 거대 암세포 발현을 억제할 수 있고 생존율을 올리고 항암제 내성을 줄일 수 있다. 성인의 몸에서는 1일 500에서 1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 일본 고바야시 박사의 연구는 무증상 성인의 1000명 중 1명만이 암이 없다고 한다. 검진자의 70.6%는 전암 단계의 세포가 있고 25%는 증상 발현 전 단계의 암이었다. 5%는 암 무게가 1g 이상이지만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1g의 종양에서 암세포가 300에서 400만 개가 피부가 벗겨지듯이 떨어져 나온다. 대부분은 림프관이나 혈관에 떠돌아다니다가 면역세포의 표적이 되어 사멸한다. 외과적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건드리면 종종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전이가 된다. 수술을 통해서 1에서 2%의 확률로 암세포 파종이 일어나고 새침 검사를 통해서 감시 림프절 전이가 1.53배 증가한다. 이런 전이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직검사 수술 전과 수술 후 2달까지 오메가3와 폴리페놀, 녹차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이된 암세포는 매우 공격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며 약물 내성을 보인다. 일부는 더 악성 형질인 암줄기세포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조절해야 한다. 항암제 투여 시 혈당 수치가 정상치보다 올라가므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당 수치를 관찰해야 한다. 혈당을 낮추는 처방약으로 메폴민을 쓸 수 있다. 천연물로는 황금, 저령이 혈당을 낮추고 YAP 활성을 억제한다. 뼈 전이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천연물은 두충, 후박, 작은, 레스베라트롤, 강황이다. 항암제를 쓰면서 이런 천연물과 병행하면 전이를 막고 암 줄기세포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통합 종양학은 중국의 중의학, 일본의 칸포, 천연물 약조요법,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등을 연구함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통합의학팀이 미국 국립암연구소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치료 약물의 가능성이 점점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6가지의 식물 유래 약물이 개발되었고 대표적인 항암제 탁솔, 빈카 알카로이드도 식물에서 개발되었다.
한국의 한방종양학연구는 항암 본초의 한방적 효능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적 기전의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암 환자가 병원에서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한방 본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치료하는 통합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암 환자의 30에서 87%가 영양장애로 진단받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부작용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표준 치료 외에 영양장애를 개선할 보충제를 꼭 병행해야 한다. 또한 표준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낮추는데도 생약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통합의학 치료는 한방 본초를 넘어서 천연물 제제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식물은 현재 2,000종류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강, 마늘, 버섯, 강황, 오수유, 알로에, 양파, 포도씨, 구기자, 오미자, 귤 껍질의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 이런 천연물은 굳이 한방적 약재가 아니고 식품으로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식물이 분자 기전으로 입증된 항암 식물이다. 식품으로도 섭취하고 이런 천연물 제제를 통해서 항암 치료율을 올릴 수 있다. 식물의 알칼로이드는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 물질이며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열매의 껍질이나 뿌리에 존재하며 과하지 않으면 유익한 양리작용을 한다. 현재 250여 종류의 알칼로이드가 알려져 있다. 식물의 성분과 구조를 통해서 알칼로이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로 분류한다. 이 성분이 항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천연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천연물을 항암 치료에 포함함으로써 치료 효율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서 생존율을 올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황금의 우고닌, 황년의 베르베린, 고사무 마트린, 청피의 에피제닌 등이 있다. 암의 종류가 무엇이든 운동을 하면 전이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20% 늘어난다. 말기암 환자는 운동이 힘이 들어서 아주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혈액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면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가능하다. 혈소판 수가 5만 per ml이면 출혈 위험이 증가하므로 활동을 조심해야 한다. 백혈구 수가 3000 이하라면 공공장소는 피해야 한다. 구역, 구토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어지럼과 균형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걷기보다는 실내 자전거 타기가 안전하다. 심한 림프 부종, 항암 치료 받은 지 24시간 이내는 운동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몸 안에 남아도는 지방은 림프계의 순환을 저해한다. 림프계는 노폐물이 쌓이고 배출하는 장소이다. 림프계의 배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지방 조직의 축적과 염증이다. 또한 림프계를 고장이 나게 하는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환자라고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힘들어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앉아있지 말고 매트를 깔고 제자리 걷기라도 해야 한다. 폼롤러로 마사지를 해주어 혈류 흐름을 개선하고 림프핵을 움직이게 하면 염증과 노폐물이 빠지고 해독된다. 암을 유발한 생쥐에게 매일 4에서 7km를 달리게 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6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항암과 영양요법을 병행하라. 현대인의 환경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고 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망가지므로 DNA의 변이가 일어난다. DNA가 변이된 세포는 자체적으로 아포토시스 작용을 통해 처리한다. 몸의 방어 체계의 한계를 넘어선 변이의 누적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된다. 세포 분열의 실수가 누적되고 P53 유전자, 암 억제 유전자가 잠자는 동안 암세포는 증식한다. 이러한 암세포를 처리하기 위한
항암 방사 수술요법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정상세포의 독성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표준 치료 시의 부작용과 독성을 줄이면서 치료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치유의 지름길이다. 표준 치료를 받으면서 영양요법을 병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논쟁이 되는 질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주문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의 혼란을 겪었다. 결국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 항암 방사가 말기암에 효과가 있는가? 그렇다. 하지만 계속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기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긴다. 영원히 항암제를 맞을 수는 없다. 말기암을 억제하는 정확한 방법이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자연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가거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얻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우리는 검증이 가능한 방법들로 치유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양요법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방해하는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전면적으로 항암을 부정하지 않는다. 먼저 항암제로 암의 큰 덩어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가능하면 수술로 암을 제거하면 좋다. 하지만 말기암인 경우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적절한 영양요법으로 체력을 유지하면서 암을 줄이는 작전이 중요하다. 암 환자의 22에서 67%가 영양결핍과 영양실조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암 치료를 할 때 식사하지 못할 단계까지 항암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악액질 상태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젖산이 배출되고 암의 성장에만 모든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 종양이 영양분을 다 써버려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말기암 환자는 암 발견 당시 5에서 10kg의 체중이 빠지게 된다. 암이 급격히 자란다는 뜻이다. 암으로 영향이 가지 않는 식단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항암 중에 5kg 이상 체중이 빠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영양요법을 써야 한다. 일본 의사 사겐 이시주쿠는 정제되지 않은 동양 음식으로 자신의 암을 치유했다. 그가 주장한 음식은 매크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식단의 특징은 지방이 적고 채소 섭취를 통한 섬유질이 많다. 이 식단은 산성 체질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꾸게 한다. 콩, 해초 등 천연물에서 강력한 항암 물질을 쓴다. 해조류를 통해 갑상선 기능을 올린다. 이것은 한국인의 전통 식단과 비슷하다. 말기암 환자는 한국인의 식단, 잡곡밥, 된장국, 나물류, 해조류, 각종 찜 요리를 섭취하면 아주 훌륭하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대의 암 환자는 이러한 식단에서 벗어나 서양식 식단을 따르면서 생긴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몸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다는 것이 최신의 후성 유전학 이론이다. 암의 시작과 끝의 주도권이 놀랍게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암 치료가 쉬울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내가 정확한 치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암을 정확하게 타깃으로 하는 영양요법을 쓴다면 치료가 빠를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암이 오는 이유는 수백 가지이고 또한 내 몸에서 생긴 질병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사람마다 체질과 질병 상태가 각기 다 다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았으니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하면 치료될 거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무슨 버섯을 끓여 먹어 나은 사람도 있고 녹즙을 하루 2리터 마셔서 나은 사람도 있다. 내가 제시하는 치유의 방법은 이전의 다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하라이다.
커피를 마셨으면 커피를 끊고 술, 담배를 했다면 이것을 끊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다.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영향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 환자에게 영양요법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 영기이든 3기이든 4기이든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료 원칙에 따라서 결단하고 변화한다면 삶의 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 말기암 환자는 그 결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미국인은 평균 1년에 1인당 약 64kg의 설탕을 섭취한다고 한다. 한국인의 일일 설탕 섭취량은 100g이 넘는다. 1년에 약 36kg에 달한다. 놀랍지 않은가? 설탕은 과당을 포함해서 음료수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아무 생각 없이 과당과 시럽이 들어간 커피류, 주스류를 마시면 설탕 섭취량은 나도 모르는 사이 초과하게 된다. 과도한 당의 섭취는 호르몬 체계의 교란을 일으킨다. 적극적으로 암의 먹이를 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암 환자의 시기 첫 번째는 설탕, 단음식, 가공음식을 끊는 것이다. 단음식을 일시적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식이 습관이 자리를 잡게 한다. 과일도 소량씩 섭취한다. 과일에 좋은 유효 성분이 많지만 말기암 환자가 과일로 끼니를 때우거나 배부르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루에 2가지 종류의 차를 여러 잔 마신다.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커피는 마셔도 되는가이다. 암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다. 교감신경의 항진은 곧 몸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염증이 된 상태가 암이 온 몸이다. 커피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 암을 치유하려면 낮아진 부교감신경계를 끌어올려야 한다. 기도, 호흡, 감사, 식단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오려는 부교감신경계는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다시 우리 몸을 혼란으로 빠져들게 한다. 유방암이 왔다는 것은 만성 피로에 할 일이 많은 40, 50대 여성이 자신의 체력 이상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해야 하기에 커피를 마셔왔고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커피와는 작별해야 한다. 우유가 들어있는 라떼나 시럽이 들어있는 커피류도 안 된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차로 눈을 돌리자. 녹차, 허브차, 홍차, 루이보스 차에는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 강하다. 한 종류의 차만 마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실 때 항암 효과가 증가하는 논문 결과가 있다. 말기암 환자의 체액을 빠르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죽염이 필요하다. 일반 소금과 죽염은 성분과 영양소 면에서 차이가 크다. 죽염에는 80여 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환원력이 뛰어나다. 암 환자는 정제염을 요리에도 최대한 배제하고 죽염으로 대체해야 한다.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온수에 죽염 한 꼬집을 타서 마시면 좋다. 본인의 입맛에 짜다라는 농도보다는 달고 맛있다 정도의 농도로 마시면 된다. 양질의 죽염은 짜지 않고 단맛이 난다. 죽염물을 마시면 위산 부족도 해결해 주어 소화력과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된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특정한 병원 치료 결과나 검사 결과지, 전문 용어인 항암제 부분들은 배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